자,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혼선과 서민 주거의 불안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난 4년에 비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무려 84%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모습들, 특히나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었던 내용,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5년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재개발 지정됐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을 보시더라도 주택 공급에 대한 급감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나왔었고,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정비구역의 출구 전략을 통한 해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노후주거지에 대한 개선 효과와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들은 높은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때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성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이라든가 급상승을 우려했었던 것이 바로 재건축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밀도 주택들, 또 가격대가 낮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성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재개발 시장들 구역이 해제됐거나 까다로운 구역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었던 지역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15년, 20년 걸리는 지역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의욕이 계속 저하됐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6가지 6대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 도입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급감했었던 출구 전략을 통해서 해지됐었던 지역들이 많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후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구성이 되고,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정비주택 기준 규모죠. 이 규모만 법적으로 필수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선택 항목,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 밀도, 그리고 과수 필지 40% 충족들을 하나만이라도 이제 충족을 한다면 바로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유지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구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지죠. 70점 전체적으로 이제 70점 이상이 돼야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이제 정비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주거정비 지수제가 구성이 되면은 해당되는 지역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런 그 주거정비 지수제 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게 어려웠던, 또 기간이 오래 걸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것을 바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기획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죠.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서 기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5년 정도 진행이 구성돼서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5년이 걸렸었던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고요. 주민 제한과 사전 검토를 2개월 줄이고, 그동안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 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간들을
공공이 기획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14개월 안에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절차 같은 경우에도 6개월로 줄이기 때문에 5년 걸렸었던 계획을 2년 안으로 계획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공급이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민 동의율 간소화도 명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동의 10%를 받고 나서 타당성 조사에서 50%를 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 전체의 3분의 2 이상 73% 정도 되죠. 이 정도의 동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3단계를 약 2단계 정도로 축소를 시키겠다. 일단 첫 번째에서 실질적으로 10%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동의하고 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에 있어서 30% 동의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주민 간의 갭 차이, 40%의 갭 차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제한이 30%가 들어가면은 바로 타당성 조사의 동의율은 필요가 없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2단계로 축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해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170여 개 이상의 해지 구역들 지금 이곳이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사업 추진 여건 다시 재개발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가 굉장히 또 들어가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죠. 하지만 이런 구역들 신규 지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동부권과 서남권 지역들이 가장 많은 해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그런 다세대 주택,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의 개발들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장인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해제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서남권과 동부권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주거 개선, 환경 개선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지된 곳들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층 주거지 이거는 이제 공약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2종 주거지를 7층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구역을 공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도에도 한 평균적으로 12군데 정도의 신규 지정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공모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연간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을 해서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마다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런 지역들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의 그런 빠른 개발 속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 계속해서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면 약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뉴타운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프리미엄들이 같이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비 규제 완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활성화는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연 25개 이상의 구역들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자,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기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기본적인 이런 계획들의 법적인 조항들도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후보지의 선정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하기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내가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 가서 공모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후보지 선정이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었다 하면은 바로 건축허가 제한,
있습니다. 신규 난개발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고 투자자는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슬럼화되어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저밀도 주택지 그리고 재개발 해제 지역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 공모일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신축 허가 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조합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개발의 가능성들이 판단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모색을 하고 그 지역의 개발의 가치성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선정 공모일이 지나고 나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다. 약 10월까지는 꾸준하게 지역들을 잘 모색하시면서 좋은 지역들 분석을 하시고 이 지역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